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편백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백하면 우리가 편백나무를 이제 생각을 하죠. 이 백자가 들어간 나무 중에 편백, 측백나무, 또 화백나무, 물론 동백나무도 있습니다만 동백나무는 조금 이 세 종류와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백, 측백, 화백 이게 나무의 계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다른 이름은 뭐냐, 노송나무다, 회목이다, 이것은 이제 편백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일본말 히노키, 또 스기라는 나무가 이러한 글자와 조금 헷갈리는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히노키나 스기라는 것은 일본말인데 나오느냐 하면 편백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일본 원산이다, 원래 나무가. 그래서 일본의 나무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일본말로 많이 쓰인다. 이 관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 쓴 편백을 보겠습니다. 편은 납작하다, 또 작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백은 나무 이름 백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좀 어떻게 보면 납작한 나무다, 잎이 이렇게 좀 납작한 계통이 많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을 편자는 글자를 보면 집호자 또는 이것은 지게문, 지게호자라고도 합니다. 이 지게문이라는 것도 좀 작고 납작한 문이라는 것이 좀 납작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책자다. 책도 납작하게 대나무를 깎는다든지 해서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납작하다 그런 뜻이 있다. 책이 모양이 이제 조금 바뀌었죠. 좌우에 이것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 그렇죠. 나무 이름 백은 흰백제에서 발음이 왔다. 나무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편백을 측백나무과의 상록교목이다. 과는 측백나무과다. 그 아래에 편백이 있다. 높이는 30-40m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암수 한 그루다. 4월에 단성화가 핀다. 열매는 갈색의 국과다. 국과라는 것은 구가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방울 같은 또는 그것보다 좀 작은 어떤 동글동글한 막 사탕같이 생겼다든지 막 그렇게 한 것이 국과다. 목재는 질이 좋아서 용도가 다양한데 일본 특산종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인공조림으로 재배가 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편백나무는 다른 말로 노송나무라고도 한다. 늙을 노자에 소나무송. 그리고 회목이라고도 한다. 회, 나무목에 모일 회지죠. 이 회자라는 것은 노송나무 회다. 그래서 노송나무 이꼬르 회목 이꼬르 편백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 편백나무, 노송나무라는 것은 사실 그 어떤 재질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중동의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창으로 만들었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 나훔서 2장 3절에 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뭐 좀 어려운 말이 몇 개 있습니다만 노송나무 창이라는 것이 성경에 한 번 딱 나온다. 이 편백, 노송나무 또는 회목을 일본에서는 히노키라고 한다. 히노키. 네. 히노키라고 할 때 글자는 말하자면 이 노송나무 회 또는 회목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적느냐? 중국에서는 일본 편백이라고 하는 듯 합니다. 네. 편백나무 자체가 일본의 원산이다. 그리고 이게 편이라는 조각 편자를 써서 또 편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넓적할 편자를 많이 쓴다. 자, 앞에서 편백, 노송나무를 이제 히노키라고 했는데 회자 또는 회목이라고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왔느냐? 글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히노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히라는 게 날일자 또는 불화자 두 개 다 일본식으로 히라고도 읽힙니다. 그래서 태양의 나무다. 이것은 뭐냐면 태양이라는 것은 존귀하다, 가장 최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날일자를 붙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불화자를 붙인 것은 이 나무를 이렇게 비벼서 불을 일으킨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기 때문에 희가 붙었다. 그 이외에도 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 두 개다. 날일자 또는 불화자에서 어원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는 이 두 글자를 주로 쓴다. 근데 실제로 많이 쓰는 것은 히라가나나 또는 가타카나로 많이 쓴다.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는 이제 자포니즈, 사이프레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일본 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꽃말을 보니 불멸이다, 불사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히노키탕, 제가 여기에는 끼라고 적었고 여기는 키라고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히노키에 대한 우리의 규범 아마 표기가 확정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키 또는 끼로 많이 쓴다. 이게 목욕탕 같은 거 할 때 이제 히노키로 많이 만든다. 가구, 목재, 이렇게 하죠. 결국 이것이 이제 또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 그렇죠?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서 향도 있고 여러 가지 몸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피톤치드가 편백 이런 데도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나라의 소나무라든지 이런 침엽수에서도 사실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히노키와 또 혼동하기 쉬운 우리나라 나무, 원산의 나무가 아니다 보니 많이 혼동하기 쉬운 게 삼나무, 삼자를 쓴 삼나무가 있다. 이것은 이제 제퍼니스 시더다. 시다. 그래서 이것은 석이라는 나무다. 또는 시다라고도 하는데 이 두 나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많이 헷갈렸어요. 삼나무와 편백이 히노키와 시다 또는 석이와 어떤 관계되느냐 자꾸 잊어버려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노키탕이다. 네, 히노키 우리나라 목욕탕에도 또는 가정집에도 꽤 있습니다. 히노키로 된 가로수다. 또는 이건 삼나무길이다. 삼나무길. 일본에는 히노키와 삼나무가 키가 크고 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간 그런 나무들이 사실은 많죠. 지질과 또 날씨 이런 영향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자란다. 이것도 일본의 삼나무 인공림이다. 이렇죠. 근데 편백과 삼나무가 이렇게 조금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편백나무는 보니까 껍질이 상당히 얇고 넓게 이렇게 갈라져 나온다. 그렇죠? 근데 삼나무는 그것보다는 조직이 상당히 치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눈여겨둘 필요도 있다. 그래서 편백은 노송나무, 회목이라 하는 것은 히노키를 얘기하고 삼나무는 이렇게 석이를 얘기한다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척백나무, 편백이라 했는데 편백나무가 척백나무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척백나무과의 원조는 이제 척백이다. 척이라는 것은 곁을 얘기합니다. 척근이다. 그렇죠? 말 때 쓰는 것이다. 척백나무과의 상록침엽 교목이다. 높이는 25m. 말하자면 편백보다는 조금 낮다. 평균적으로. 그렇죠? 잎은 작은 비늘 모양이고, 네. 4월에 암수 한 그루, 단성화가 피고, 열매는 마찬가지로 굵과다, 동글동글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원수, 울타리용으로 심는다. 이것은 중국 원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보면 그림을 보면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척백은. 그리고 화백이라는 나무도 있다. 꽃화자. 이것도 척백나무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백, 척백, 화백이 같은 과다. 이렇게 되죠. 네, 높이는 이것도 30m나 된다. 일본이 원산지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분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척백과 편백과 화백이라는 세 가지 나무가 있다. 근데 백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동백나무라는 게 있죠. 이때는 이 백자도 같이 쓴다. 네. 이것은 백자가 들어가지만은 차나무과다. 그렇죠. 우리가 차나무가 있죠. 그것과 비슷하다. 차나무과에 속한 상록 화렵 교목이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학명이 카멜리아, 자포니카 이렇게 돼 있어요. 카멜리아라는 것이 이제 동백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척백, 편백, 화백과는 다른 나무인데 백자가 들어가 있다 해서 제가 참고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척백나무과는 이제 말하자면 노간주나무, 척백나무, 향나무 등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척백, 편백, 화백이 다 척백나무과에 속한다. 이렇게 되죠. 자, 척백나무를 보면 이러한 열매는 우리가 가끔 척백나무는 울타리, 정원수 이런 데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열매가 있고, 그렇죠. 잎이 이렇게 납작한 척백이다. 편백은 이것이 좀 동글동글하다. 그렇죠. 동글동글하고 화백은 열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잎을 보면 편백, 화백, 척백 구분하기 어려운데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편백은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Y자 모양으로 Y자 모양이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다. 화백은 여기에 이러한 표시, 그렇죠.
뭐 나비 넥타이 비슷한 그런 표시가 여기 다 곳곳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측백은 막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잎으로도 또는 앞에 열매로도 이렇게 구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작다, 또 납작하다 하는 편이다. 그래서 편백이 들어간다. 이 편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편도가 있다. 편도 또는 이제 복숭아도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몬드가 결국은 편도를 얘기한다. 한자로는 달리 얘기하면 파단행이라고도 하는데 왜 파단행이라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많이 쓰고 우리와 일본에서도 한자 표기로 이런 표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목에 있는 편도선 그것이 이 아몬드 편도가 비슷하게 닮아서 편도선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편액이다. 어떤 종이나 비단이나 이렇게 나무 판자에다가 글이나 그림을 그려서 문간에 이렇게 붙이는 현판으로 붙인다든지 방에 붙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액자 같은 것을 편액이라고 한다. 그렇죠? 편작이다 하면 중국의 유명한 의사가 얘기한다. 그렇죠? 못 고치는 병이 없는 편작이다. 편작과 화타 할 때 편작이다. 편평하다 하는 것은 납작하고 평평한 것을 얘기한다. 이 편자에 사람인을 붙이면 치우친다 뜻이에요. 그렇죠? 편견을 가진다. 편식을 한다. 뭘 치우쳐 본다든지 치우쳐서 먹는 것이다. 그리고 착받침을 붙이면 두루편이에요. 두루두루 여기저기다. 그래서 보편이다. 보편적이다. 편제한다.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는 것을 편제라고 합니다. 대죽을 붙이면 이제 책편이다. 대나무를 이렇게 얇게 납작하게 깎아서 책을 만들었다. 옛날에는. 그래서 책편이다. 장편소설이다. 단편소설이다. 시편이다. 성경에 나오는 것도 시편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실사를 붙이면 엮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이렇게 실로 묶어서 엮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편성을 한다.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을 한다. 편집을 한다. 또 편물을 한다. 그렇죠? 뜨개를 해서 편물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기두자를 넣으면 빨리 난다는 뜻의 편이다. 기두가 아니라 난다. 날아간다. 그렇죠? 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 학교 때 보면 고구려의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라는 게 교과서 나오죠. 예. 편편황조 자웅상이 이렇게 이제 시작된 때 그때 이제 편편이다. 그리고 말맞자를 붙이면 속인다 또는 말을 탄다 그런 편이다. 속인다는 뜻으로는 편취한다. 속여 가지는 것을 편취한다. 그렇죠? 편마다는 것은 말을 타고 여러 가지 무예를 하는 그런 것을 편마라고 한다. 네, 한중일 보면 편백은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그렇지만은 일본에서는 주로 이 회자, 회목으로 해서 히노키라는 발음으로 많이 쓰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본 편백이라는 그런 명칭을 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것이 측백나무가 있고 편백이 있고 화백이 있다. 그렇죠? 편백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는 히노키라는 그런 나무를 가리킨다. 그리고 동백은 같은 백자를 쓰지만은 계통이 다르다. 이것은 차나무과다. 그렇죠? 그리고 삼나무삼을 쓴 것은 이것은 서기를 얘기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